10시 됐으니까 시작하는데 제가 좀 명상 한 1, 2분 정도만 눈 감고 우리 그 복식호흡 아시죠? 숨 들이쉴 때는 배가 들어가고 내쉴 때는 배가 나오게 하는 복식호흡 한 1, 2분만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그 화면 공유해서 음악 좀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뭘 하기 전에 이렇게 좀 명상 잠깐 하고 하면 되게 마음이 가라앉고 좀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배워서 하는 건데 또 삶에 적용을 또 하니까 좋아서 하고 있고, 또 하기 전에 한번 우리 간단하게 목 좀 풀고 할까요? 우리 그 머리 목 마사지죠? 이 머리 뒤로 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목도 옆으로도 풀어주시고 이것도 되게 시원해요. 이쪽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꼭 손에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하면 아이소닉 매트리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도 한번 해주시고, 목 뒤로 돌리셔서 이렇게 방금 한 대로 해주시면 어깨랑 목이 시원해요. 손도 바꿔서 해주시고. 시원하시죠? 네. 하루 사시다가 이거 몸 뭐 소일하신 것 같은데? 늙었나 네. 아이 말하는 말이 씨가 되니까 그냥 또 안 써서 그러신 거니까 좀 쓰세요. 글 쓰시느라고 몸을 안 쓰셨나 봐. 한 번씩 풀어주시면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오늘은 또 우리 수용소면 배우 미래 캠퍼스 조잡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된다. 그죠? 기대되죠? 그럼 못해요. 기대하시면. 기대를 무참히 깨버릴게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저희 이제 제 멘토죠. 제 멘토 이남희 교수님의 어떤 삶이 이 안에 녹아 있어가지고 또 그 교수님의 추천으로 또 이제 읽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이제 책을 선정할 즈음에 이것저것 많이 읽었었어요, 책을. 근데 좀 다 어렵고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 세원독에서도 좀 요즘 몇 주 동안 책을 어려운 거 읽다 보니까 좀 쉽게 좀 접근하고 싶고 뭔가 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를 찾다가 그때 이제 마그나 이야기가 있고 중고도 굉장히 많고 싸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뭐 별거 있나 하고 읽어봤는데 되게 편안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었던 책들 중에 뭐 쿠션이라든가 뭐 경청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 류의 책인데 좀 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이제 교수님이 사실은 저기 공주에서 대전 넘어오는데 옥수수하고 찐빵 집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이제 꿈을 꾸셨대요. 그 마음속에서 이제 어떤 강사의 꿈, 교수의 꿈을 꾸시고 뭐 30 넘어서 훌쩍 넘어서 이제 40 가까이 된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하다가 이 마그나 이야기를 읽으셨는데
이제 자기가 꿈꾸는 모습을 연기죠. 뭐 거짓이 아니라 그가 된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위치까지도 올라오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고 뭔가 자기 삶이 그렇게 변했다는 게 어떤 간증처럼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비스무리하게 그 정도 열정은 없었지만 이제 세운독하고 하면서 3년 사이에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점 그 색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색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또 한번 선정한 이유가 됐고요. 이 책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말을 한번 전하고 싶어요. 우선 명언인데 이 말로 한번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제 한 말인데 이 마그나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은이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 양력이. 김보승이라는 분인데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졸업식장,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장 그 연설을 듣고 감동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꿈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독특한 게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보승이라고 해서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 싶은 이 마그나 이야기에서 마그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삶에서 살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 일들이 있는데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가르치고 포기의 자리에 새로운 기회를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아니라 즐거운 인내를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삶의 매력과 힘을 모색하는데 이 마그나 이야기에 전하고 싶은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선배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질문을 드릴 거니까 준비하세요. 제 이제 핵심 키워드를 이제 뭐 대략 책 순서별로 쭉 뽑아봤는데 연기부터 뭐 두려움, 용기, 몰입, 자기화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것도 있겠고 또 선배님들만의 또 핵심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선미 선배님 먼저 핵심 키워드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떤 키워드가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저를 제일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이름이 기억이 처음에 났어요. 저는 핵심 키워드를 처음에 그 용기, 주인공은 나라고 해가지고 연기하는 그게 되게 감명 깊었었거든요. 내 인생살이의 주인공은 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인공은 나? 그거를 키워드로 한번 뽑았었고, 용기, 그리고 창조라고 해가지고, 그 중간 부분에 가면 좌뇌우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좌뇌우뇌 그 통합해가지고 그 창조력이 생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창조라고 또 뽑았고, 또 끈기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그 마그나 회사에 들어갈 때 입사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보면은 근데 맨 마지막에 테스트가 그 뭐지 그 본인의 그 무대에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라면 저런 상황이 됐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덜덜덜 떨다 내려왔을까? 아니면은 그 진짜 배우가 된 것처럼 그 용기와 그 나를 믿는 거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물에도 자르겠다는 마음으로 뭐래도 뭐 춤을 추든지 하고 내려왔을까? 막 그런 상황을 한번 재현해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고, 되게 배울 점이 많았던 책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가져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 끈기. 그 여러 가지 실패를 하더라도, 제가 지금 집필 작업한다고 모든 걸 그 내려놓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막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막 다시 예전에 그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또 그 저의 또 그렇게 말했던 그게 또 너무 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또 이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 정체돼 있는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걸 뛰어넘고 가야지 뭐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게 끈기인 것 같아 보면은 그 앉아서 뭐 계속 되든 안 되든 앉아 있는 힘
아무튼 마지막으로 하나 가져가야 된다면 그 끈기를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실 거고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길을 한번 발자국을 내주세요. 그 다음에 노진영 선배님 네, 저는 어떠셨어요? 신키워드. 네, 신키워드 다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그중에 3챕터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멋지게 연기하라. 이 챕터가 저한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 인생인데 꼭 다른 세상이 여기 자동생성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상이 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제가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근데 어느 순간 그 부분을 내가 알았지만 귀찮고 하기 싫고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군가에게 계속 끌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저도 끈기라는 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끈기가 없으니까 계속 그래 하면서 뭔가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것들에 그냥 하루하루 살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롤모델이나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저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처럼 되기 위해서 연기를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끈기 있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키워드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주 선배님 아직 이동 중이신가요? 말씀하기 힘드시다고 했는데 아까. 네, 계속 이동 중이라서 일단 다시 다른 분 먼저 선배님 먼저 아, 해주시니까 10분에 다시 그럴게요. 카톡하실 거예요. 네. 예. 수용 선배님 말씀해 주실래요? 수용 선배님 음소거 같은데? 네. 저는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후계자 퀴즈 있잖아요. 후계자를 판가름하는 퀴즈를 냈는데 그거를 막 상상 이게 뭘까 하면서 풀면서 이렇게 봤는데 저도 처음에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계속 읽다 보니까 상상일 것 같다는 근데 연기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뽑아봤어요. 생각, 상상, 연기. 그래서 여기도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챕터 보면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생각을 먼저 바꿔야지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선택을 해봤고 그리고 이 생각을 했으면은 이제 자기의 모습,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인생을 할 때. 그래서 그 상상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내가 뭐 여기서 이 나평범인가요? 이 사람 이름이? 맞아요. 맞나요? 맞죠? 그 나평범 씨가 마지막에 이제 이순신 장군 옷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이제 자기가 상상한 거를 이제 그 빙의했다고 해야 되나? 빙의해가지고 이제 연기하는 모습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연기라는 키워드를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이렇게 좀 확 와닿았다는 게 연기? 연기라는 단어는 솔직히 뭐 상상이나 생각이나 용기, 기회, 인내, 적극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막 그 잠재 능력 여기 다 써주신 것들은 약간 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기라는 단어는 제가 여기서 이게 처음 본 것 같아서 아 그래 뭔가를 이제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려면은 그 상상을 입혀서 내가 그 사람이처럼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걸 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연기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답이 처음부터 나왔는데도 연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도 답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우리 윤혜란 선배님 책은 못 읽으셨지만 대략 내용은 아실 거예요. 말씀 들어보셔서. 저요? 예, 예. 저는
이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상담 이론하고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서,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동치료에 굉장히 결정적인 게 직접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좋고 또 상상도 좋지만 연기를 하면 직접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걸 진짜 연기한다는 게, 전 정말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이 연기라는 단어도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직접 행동하라고 하거든요. 상상한 것을. 근데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저도 다시 이렇게 딱 그 단어로 와닿는 단어가 연기라는 진짜 그런 것처럼 진짜 몰입해서 한번 행동해 봐야겠다. 나 교수가 되고 싶으면 교수처럼 나 뭐가 되고 싶으면 뭐처럼 진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뭐 읽으신 분보다 더 잘 깊이 있게 나누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선민 선배님 이 내용 책 읽어보셨나요, 참? 저는 10월 달이 공사 다 망해가지고 다는 그러니까 읽지 엄청 못하고요. 앞에 이제 책은 사셨구나. 예. 예, 앞에 그 뭐죠? 책은 일찌감치 샀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그 앞에 부분 좀 읽어봤고 이제 프롤로그 읽고 했었는데요. 우리 지금 세운독에서 모세 코드 읽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뭐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살라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또 연결이 됐고 저는 키워드로 도전, 조합, 저도 연기 여기서 저도 연기 이 부분에 좀 이 책에서 좀 색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카톡 제 개인 카톡 문구에 우아한 감사하는 용기 있게 뭐 이렇게 써놓은 글인데 어떤 날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미지화하면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때 보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 착각 같은 거 그런 걸 느끼겠던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내가 조금씩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우아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삶의 한기에서 묻어나세요, 그게. 점점 그 그래요? 방향으로 우리 둘째 가시는 것 같아요. 때문이에요. 다 공은 우리 둘째고 저는 이제 서포트 한다고 옆에서 하다 보니 저까지 그게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다 양단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맞아요. 것과 좋은 것 이런 게 함께 가는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확실히 옥의 티보다 옥을 보시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좋으신 거고 그 둘째분이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또 영향을 끼치네요. 진짜 문화생활 같은 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우아하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간에 저도 그런 쪽에 취미를 붙이고 싶은데 하여튼 아직은 좀 관심이 좀 별로 근데 없어가지고 뭐 맛을 보고 싶기도 알면 하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맞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좋은 어떤 기회가 되면 또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도전해 현주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현주 네. 선배님은 말씀하실 네, 타이밍이 네, 되시면 하시면 네. 되는데 지금 가능하세요? 간단하게? 네, 지금 할게요. 지금 죄송한데 카페에 음악 소리 좀 날 거예요. 괜찮으시죠? 좋아요. 네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몰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반에 들어가면서 아까 소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후계자를 발탁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좀 푸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목표. 저희 책에서도 보면은 목표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몰입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연기, 뭐 잠재력까지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그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주 선배님께서 나누고 싶었다는 그 멘트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읽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얘네가 첫 번째 면접이 오턴티스를 하는 끈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그 끈기에서 과연 패스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에게 끈기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점검을 할 수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꾸준하게 가야지 나중에 성공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을 하다 말고 그 중간에 지속이 되는 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 현재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꿈, 그리고 나의 목표, 그리고 제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딱 이렇게 붙이고 싶은 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좀 더 고심하고, 그리고 좀 심도 깊게 좀 생각 좀 하고, 나다움에 가까운, 남들이 떠미는 목표가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 멋있어서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녹여나올 수 있는 그런 꿈을 찾아서 정말 끈기를 갖고 제대로 한번 재정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저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책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모든 얘기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그냥 놓친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책을 너무 잘 선정해 주신 학주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쓴 거 보고 하신 거예요? 너무 말씀 잘하시는데. 오늘 좀 썼어요. 그러니까요. 뭐 썼어요. 네. 원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원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시구나.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삶에서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찾는 게 이 책에서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좋은 어떤 모습을 찾으시라 생각하고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다음으로는 등장인물 간단하게 2명 정도만 체크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나평범이란 주인공하고 이제 맹도전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나평범이 이제 봉사장이 있는 회사에서 이제 해고 통보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여러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그나이즈 회장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제 참 사람이 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지만, 인과응보는 아니죠.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좋은 일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나쁜 일이라고 해서 꼭 나쁜 일은 아닌 것 같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란 말도 있듯이 이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나평범이 어떤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계속 평탄한 인생이 결코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도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피드백도 하고 뭔가 계속적인 그런 삶이 오히려 후회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나평범을 보면서 해봤고요. 또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물론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연기학원 뭐 원장님도 그렇고 뭐 맹도전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로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오늘 요번 주 읽는 책이 저희가 세운도에서 읽는 게 이제 모세 코드인데,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설계하심이 뭔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맹도전 할아버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군대에서 이제 진짜 싫어라고 하는데 축구 선수가 아닌데 이제 축구 선수를 뽑혀서 축구 선수를 연기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해서 우승까지 시키는 그 어떤 일화를 보면서 와 저게 진짜 가능한가라는 생각. 그다음에 정말 저렇게 생각하면은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이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8인의 공동 회장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사실 있어요.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고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사실은 이제 방향성 자체가 잘못돼서 이제 나중에 범죄자였다가 나중에 뭐 FBI의 어떤 또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데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이제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이게 만약에 올바른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잡았다면 굉장한 이 연기라는 어떤 이 마그나 이야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천재 사기꾼 이 사람 얘기 한번 잠깐 링크 좀 걸어봤으니까 한번 보세요. FBI에 스카웃된 IQ 200의 천재 사기꾼. 여기 미성년자 때 수표를 위조하고 수많은 사칭 범죄를 저질러 FBI에 쫓긴 악마의 재능을 가진 천재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윌리엄 에버그네일로 16살 때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인생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두둥탁. 1948년 프랭크는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14세가 되었을 때 그의 부모님은 잦은 불화로 이혼하였는데요. 이때부터 프랭크는 학교를 때려치우고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63년 프랭크는 그의 첫 사기를 치는데요. 피해자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15세가 된 프랭크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는데요. 그 기념으로 프랭크의 아빠는 프랭크에게 차를 선물해주고 튜닝하라고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프랭크는 아빠의 신용카드로 자동차 부품을 마구 구입하고 그 후 다른 곳에 가서 뜯지도 않은 부품을 그대로 팔아치워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챙긴 돈이 무려 3,400달러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해인 1964년 프랭크는 16세에 가출을 결심하고 그의 아버지 돈 250달러를 훔쳐 차를 끌고 맨하탄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50달러의 돈은 얼마 가지 못했고 프랭크는 취직을 하려 하였지만 16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한 항공사 본사 앞을 지나가는데요. 그곳에서 일하는 항공기장이 승무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프랭크의 눈에 너무 멋있어 보였고 프랭크는 기장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정식으로 기장이 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장이 되려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사칭이었죠. 이때부터 프랭크는 악마의 재능으로 본격적인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프랭크는 가장 먼저 어렸던 그의 나이부터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면허증의 출생 연도를 교묘하게 1948년에서 1938년으로 위조했죠. 보통 16살이 26살이라고 거짓말하면 바로 걸릴 테지만 프랭크는 비아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장이 엄청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프랭크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면허증을 위조한 프랭크는 아까 보았던 항공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항공기사인데 조종사 제복을 잊어버렸다. 다시 맞추려고 하는데 어디서 맞추면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그 항공사 제복을 맞추는 양장점을 알아냅니다. 단 1분 만에요. 그리고 프랭크는 제복을 구입하여 겉모습은 완벽한 항공기사가 되었는데요. 이제 그는 기장이 되기 위해 항공기사가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했고 그에 알맞는 신분증과 사원증, 조종사 면허가 필요했는데요. 일단 프랭크는 도서관에서 항공기사에 관한 자료를 찾고 고등학교 교내 잡지의 기자로 위장하여 진짜 항공기 조종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다른 사람의 계보를 연구하는 아마추어 계보학자로 위장하여 1938년에 태어나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한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관청에서 발급받은 뒤 이것을 다시 뉴욕에 있는 관청으로 가져가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1938년생의 정식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프랭크는 해당 항공사의 샘플 사원증을 구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 항공사 로고가 붙은 장난감 비행기에서 로고를 떼어 붙임으로 감쪽 같은 사원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항공조종사 면허증이었는데요. 당시 조종사 면허증은 얇은 은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프랭크는 한 은 세공 공장에서 이를 쉽게 위조합니다. 이렇게 단 한 달 만에 프랭크는 16세 자퇴생에서 26세 유명 항공사의 조종사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해당 항공사의 조종사는 다른 비행기의 조종실 보조 의자에 앉아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승무원 여자친구도 만들고 미국 전역과 26개국을 여행하고 호텔 등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비용을 전부 해당 항공사의 이름으로 달아두었다고 해요. 그렇게 2년간 여행을 하며 항공조종사 행세를 한 뒤 프랭크는 한 곳에 정착해서 조금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프랭크는 이제 사칭의 도 같은 건지 애틀란타에 있는
있는 의사를 위한 임대 아파트에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소아과 의사 신분을 위조하여 입주하는데요. 그러던 중 이웃집에 살던 인근 병원의 관계자가 프랭크에게 자신의 병원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일해줄 수 있겠냐고 스카우트 제의를 해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수개월간 이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던 프랭크는 다른 의사들에게 처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일을 했으며 출근하면 종종 비품 창고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의사를 도저히 못 해먹겠던 프랭크는 이후 루이지애나주로 이사하는데요. 이번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콘레드라는 신분으로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친다고 머리가 엄청 좋았던 프랭크는 변호사 시험에 정말 합격하고 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곳에서 변호사로 정착하여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새로 들어온 신입 변호사 중에 진짜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있어서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다는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일을 그만두고 유타주로 이사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회학 박사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한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를 했는데요. 당시 실제로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강의가 매우 수준급이었다고 해요. 후에 프랭크의 자서전에 따르면 이 시절 프랭크는 교수를 사칭하기 위해 밤새 사회학 공부에 몰두하여 강의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뒤 프랭크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중 캘리포니아의 유레카시에 들리게 되는데요. 그는 이미 항공조종사와 의사, 교수로 9만 달러의 돈을 벌었지만 야망이 컸던 그는 이곳에 모여있는 은행을 보고 위조 수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연구한 결과 그는 가짜 수표를 사용하고 수표 처리가 지연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이 방법으로 4일 만에 그는 7만 5천 달러를 얻습니다. 그러던 중 프랭크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프랭크는 그 여자와 샌프란시스코 외곽의 한 주택을 임대하여 동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크는 술을 잔뜩 마셔 취한 상태로 그녀에게 자신이 저지른 짓을 털어놓는데요. 여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도주 생활이 시작되죠. 라스베거스로 도주한 프랭크는 다른 여자와 또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여자는 수표를 인쇄하는 회사의 디자이너였고 프랭크는 그녀를 통해 더 정교한 위조 수표를 만드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창고를 빌리고 인쇄기를 사서 본격적으로 수표를 위조하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는 5개월 동안 50만 달러를 얻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9살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랭크는 재혼을 해서 프랑스로 간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요. 엄마를 만난 후 프랭크는 프랑스의 한 인쇄업자를 포섭하여 더 많은 수표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 때 프랭크는 자신을 쫓고 있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데요. 하지만 그를 쫓고 있던 FBI와 경찰 중 그를 체포한 경찰들은 상부로부터 신문과 조사만 하라고 전달받았고 서로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았는지 프랭크는 FBI가 현장에 도착하기 20분 전에 이미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도주하였습니다. 눈앞에서 표적을 놓친 FBI는 프랭크가 보스턴에서 마이애미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그를 잡기 위해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FBI를 비웃기라도 하듯 도망가지 않고 보스턴에 남아있었는데요. 그날 밤 프랭크는 은행의 보안 직원을 사칭하여 보스턴 시티뱅크의 금고를 털어 70만 달러를 챙기고 다시 항공조종사로 위장하여 해외 곳곳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랭크는 승무원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스튜어디스가 되고자 하는 여학생들을 모집해서 이들 중 가장 예쁜 8명을 뽑아 승무원 제복을 사입힌 뒤 그녀들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69년 21세의 프랭크는 떠돌이 삶의 실증을 느끼고 프랑스로 가 정착하는데요. 그는 이때부터 조용히 지냈지만 그의 공범이었던 프랑스 인쇄업자와 그의 공개수배 포스터를 보고 그를 알아본 프랑스 항공사 직원의 신고로 마침내 그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고작 21살이었지만 지은 죄가 많았던 프랭크는 26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그는 사기죄로 프랑스 감옥에서 1년을 복역하고 프랑스에서 석방되자마자 스웨덴 감옥에서 신분 위장 혐의로 8개월을 산 후 이탈리아로 압송되어 이탈리아 교도소에서 2개월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수감 생활이 끝난 후 미국의 FBI가 그를 데려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랭크는 2번의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두 번째 탈출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했던 그의 아버지가 뉴욕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는 다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1971년 그는 다중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받았는데요. 4년 후인 1975년 그는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로 FBI로부터 미국 은행 보안 분야에서 그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무보수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현실판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출소한 그는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고 가게 점원부터 요리사까지 여러가지 일을 하며 지냈는데요. 그러던 1976년 프랭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뉴욕 주립은행의 보안 컨설턴트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는 이때까지 보안이 약했던 수표의 문제를 혁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표 IPS 오피셜 체크 시스템을 고안해내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 보안업체를 개업하여 예전에 수표를 위조할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현재 6천만 달러의 자산가이자 금융 보안에 관한 세계 최고 전문가로 FBI 금융범죄 대책반과 30년이 넘게 일하고 있으며 자선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각색되어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로 개봉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영화에서 프랭크 역할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영화 후반부에 잡히는 장면에서 그의 옆을 잡고 연행하는 경찰이 실제 프랭크라고 하네요.
사기꾼으로 시작했지만 개과천선으로 최고의 금융보안 전문가가 된 프랭크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영상은 유튜브 뚝딱상식 뚝배기 이런 삶도 있네요. 처음부터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을 것 같은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저는 사실 영화를 먼저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먼저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실제 인물인 잘 몰랐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라는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재밌게 봤었는데 하여튼 이 마그나 이야기와 또 연결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열정이면 뭔들 못하겠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천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선배님들 그 뭐냐 네, 저 질문 있는데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뭐예요? 아니, 왜 마그나예요? 마그나요? 네, 마그나가 무슨 뜻이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진짜 모르겠어요. 회사 왜 이름이 마그나지? 마그나잖아요. 그래서 왜 마그나일까? 근데 이게 읽다 보면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게 가상의 회사잖아요. 처음에는 네. 이게 있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삼성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마그나 쳐보니까 마그나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부품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의 회사구나 그러고 알았어요. 윤 선배님이 그러시던데 이거 진짜 있는 회사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쓴 책이라고. 말씀 해주세요. 진짜 있는 회사는 도와주세요 아니고 빨리. 그 예. 마그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얘네가 지금 막 되게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잖아요. 보면은 막 옷도 막 자유롭게 입고 예. 막 그 여신 같은 옷도 입고 다니고 막 그 이순신 장군 옷 입고 다니고 막 그렇게 막 과하게는 입진 않지만 그 구글이라고 회사 다 아시잖아요. 네. 구글은 그 회사가 되게 네, 그 인터넷 자유롭잖아요. 사이트 보면 나오거든요. 구글 회사. 다른 기업들과 되게 환경이 되게 달라요. 그 일하는 환경이. 그래서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맞아. 구글 직원들은 출근도 자기 맘대로 하고 퇴근도 자기 맘대로 하고 재택근무도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맞아요. 사람들은 막 쉬는 날도 나가고 싶어 한다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구글 회사가 떠올랐던 거예요. 저도 그럴 수도 그건 있겠네. 들어가지고 예. 연결성은 되더라고요. 구글 회사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 한번 찾아볼게요. 질문이 저 아주 민선민 날카로워. 민선민이라고 하셨어. 앞으로 뒤로 똑같이. 그러게요. 그냥 이렇게 가려놓을게요. 이선미 선배님 이 성함 없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바꿨나 합작하셨네. 저랑 보니까 성은 선미 선배님 거 해놓고 이름은 제 거 하고 이렇게. 아까 박정민 선배님 오늘 못 오셔가지고 이걸 아까 바꾼다고 바꿨는데 순간 급하게 바꿨나 봐요.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창의적이세요. 그러게요. 이게 섞였네 제대로. 그래서 이제 마그마 이야기 이제 마지막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내가 꿈꾸는 삶이 뭔지 나는 어떻게 그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해야 될지 한번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우리 누구 먼저 나눌까요? 박승훈 선배님 먼저 나눠주세요. 이거 저는 그 다른 독서 모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했었나? 그냥 그 우아한 삶을 살고 싶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조금 그 전에는 정말 그냥 인생은 제가 어제도 포스팅한 내용인데 인생은 이제 레몬이라고 하면 그냥 그 레몬에다가 어떤 설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레몬 주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설탕이 이제 즐거움이라는 요소에
라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의 요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아,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야 되고,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 남은 여생은 내가 좀 우아하게 살고 싶다. 좀 나의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우아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8단어에 나오잖아요.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내가 죽은 후에도,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너무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모습대로 네. 진짜 선한 여행력 나눠주시면서 타자 공원의 삶과 우아한 삶 아주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많이 공식적으로 많이 얘기할수록 내 꿈이 좀 더 가까워지고 내가 거기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긍정선언문이라든가 저만의 이제 보물지도 이제 화첩을 좀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사진이랑 해서 붙여놓고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래도 보고 안 보고 차이가 큰 거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굉장히 좀 그런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좀 두꺼운 걸로 샀어요. 보이세요? 네.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보여요. 보이긴 한데 보물지도. 자세히 안 보여요. 자세히는 안 보셔도 돼요. 부모님 얘기 제가 식구들 되고 사진이 싶은 거.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되고 싶은 거 이제 밑에다가 이제 사진이랑 적어놓고 되고 싶은 어떤 그 목표들 적어놓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 아, 하고 싶은 거 몸짱, 이제 사진이랑 네, 몸짱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자동차. 것도 쭉 적어놓고 예, 이건 갖고 싶은 거. 이거 끄고 크게 보여주세요, 이거. 공유 내리면 크게 보이는데. 싫어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거. 제가 지난번에 변화의 시작 5시 30분인가 그거 읽고 5시인가 하여튼 근데 모리셔스 섬에 한번 꼭 가고 싶어가지고 원래 학주 1등은 선배님 하와이. 그 사진에 클릭 2번 하니까 크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하와이 1등석 타고 가고 싶어요. 그다음에 발리 가고 싶고 크루즈로. 크루즈는 이제 여기 안 적었는데 이건 네. 지중해 크루즈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좀 자연 친화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나 발리는 이제 신혼여행 때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풀빌라 빌려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산물밖에 생각이 안 나, 놀면서 해산물. 그러니까 저는 풀빌라 빌려서 굉장히 잘 나가지도 않고 놀았거든요. 그 안에서만 뭐 안 나가도 다 모든 게 해결되니까 사실 네. 발리 하면은 발리 자연보다도 그냥 풀빌라에서 계속 놀다가 가서 먹고 마사지 자고. 받고 오고 예, 계속 전 마사지만 5번 받았어요. 신혼여행 가서 아무것도 뭐 스포츠 같은 건 제가 싫어해가지고 안 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엄청 재밌게 편하게 놀다 와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와이프도 되게 좋았다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발리 가고 싶고 세 번째 모리셔스 여기 진짜 뭔가 그 책 읽으면서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해서 틈틈이 봐요. 집에 있을 때마다. 그래서 선배님들도 한번 시간 나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좀 더 내가 이 꿈을 이루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민선미 선배님 나눠주세요. 민성. 아, 또 저예요? 죄송해요. 예. 저도 그 마그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막 메모도 했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막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에 그 집중하기 위해서 그 예전에 그 책강연에 이정호 대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 책이 그 서울의 그 교보문고 강남 그 거기에 지금 내 책이 지금 거기에 게시돼 있는데 어떤 표지에 어떤 뭐 그거 있잖아요.
어떤 책에 지금 무슨 색깔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다는 걸 계속 이미지 상상하라고 하거든요. 생생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내 책이 저기에 보인다. 막 그거를 그, 그 순서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 보면 연예인만 보이고 옆에 건 거의 막 이미지 처리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막 그런 게 맞아요. 이미지가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것도 느꼈고 저도 수영 선배님처럼 우아한 삶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은 게 되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저처럼 그 꿈이 없고 그냥 결혼하고 저처럼 꿈도 없고 그냥 남편이 내 꿈인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그 여성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서 좀 책을 읽으면서 좀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그 남편이 내 꿈인 것 마냥 이렇게 사는 분들에게 너도 너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있다. 너도 그 독립된 인격체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싶고 그런데 아직은 제가 그게 뚜렷하게 뭔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말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나의 가치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는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커다란 꿈은 그 동기부여 강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꿈, 좋은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저의 꿈이에요. 저는 믿어요. 잘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12월 달에 꼭 네. 돌아와야 되는데. 당연히 오셔야죠. 늦게 오지 마시고 시간 잘 맞춰 오세요. 엄청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네. 우리 노진영 선배님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삶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제 인생 4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진짜 넓고 좋은 분들도 많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제가 받고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거 되게 잘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에게 되게 다독여주면서 책을 앞으로 좀 더 선배님들처럼 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좀 많이 글로도 표현해보고 하면서 롤모델도 찾고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싶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방향일까? 이런 것도 나름 철학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서 50대에는 좀 뭔가 이렇게 딱 확실하게 꿈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좀 자신감이 더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고 읽고 영향력도 받고 긍정적으로 밝게 생활하는 제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네, 선배님들한테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전 너무 여기까지 잘하고 하겠습니다. 계세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멋진 꿈 찾으실 거예요 아마. 김윤주 선배님 가능하세요? 네네.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내가 무엇을 쫓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선배님이랑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하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의 나의 생각? 내가 지금 앞으로는 무엇이 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행복하고, 그리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을 때 일단 체력을 먼저 단련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체력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말 외로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목표를 향해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그냥 주저앉다가 절대 포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걸어왔던 그런 삶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도 마지막에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보면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소영 선배님이랑 선민 선배님께서 우아한 삶을 말씀을 하셨는데, 와, 우아한 삶도 생각도 들지만 저는 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개구쟁이도 됐다가 막나이를 했다가 철없는 사람도 됐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선배님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으려면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중에 좋은 영향력을 꿰치기 위해서라도 밝은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나의 소소한, 나의 꿈, 나의 목표, 그리고 나의 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사시고 타자 공원의 삶도 선한 영향력도 많이 나눠주시는, 영향을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아요. 선배님 보면서 좋은 에너지를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아, 선배님 어디 질문 있어요. 현주 뭐요? 선배님. 아, 현주 네. 선배님. 네, 네, 네. 이혼주의자는 아니시죠? 아, 그건 아니죠. 그죠? 아니죠? 나이가, 그러면은 뭐. 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제 주변에 막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타이밍을 계속 놓치니까 안 되더라고. 비혼주의 아닙니다. 좋은 아, 사람 네.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네. 네, 궁금증 해결됐어요. 네. 네.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분명히. 생생하게 블로그로도 막 이렇게 시각화하세요. 좋은 분들 만나시네. 한번 그런 꿈을 한번 꿔보겠습니다. 네. 최종을 보세요. 우리가 한번 백방으로 노력해봐요. 그니까요. 그러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요. 네, 좋은 질문. 왜 윤혜란 질문 안 선배님, 해요? 무슨 질문이요? 질문 3가지 뭐요? 올리셨었잖아요. 지금 하는 중인데 이거? 아, 그래요? 제가 3개나 올렸어요? 지금 질문하는 건데. 아,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네. 윤혜란 선배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본대 느낌 나서 본대 느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이 가득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꿈, 나의 연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에게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그 책과 강연에서 인생을 뭐라고 땡땡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저는 거기다가 인생은 하루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모이면 그게 이제 나의 미래가 되고 나의 꿈이 되고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싶다는 것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인생은 하루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요 근래 제가 느꼈던 거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거야? 50대 중반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는데 근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나의 사명이겠구나. 갖고 있는 것들을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유익하다면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공부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그것이 이제 공부가 아니라 뭐였냐면 계단 밟기였어요. 에너지가 올라오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밟기를 먼저 했고, 그리고 오늘도 만나기 전에 업을 시켰습니다. 이제 계단 밟기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예뻐 보인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하든 나의 컨디션을 올리지 않으면 나의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도 조금 낮아질 것 같아서
50대 중반이면 생각같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거창하게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할 게 없었어요. 내가 거창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늘 너는 어떤 모습이고 싶니? 라고 하면 있어요. 오늘 어떤 모습이고 싶니? 오늘 나는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 선배님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목표를 완수했어요. 오늘 하루의 목표를.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게 이제 모아지면, 나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그만 거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 나눠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제가 욕심이 좀 있었어요. 한동안. 그런데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에서 만나든 SNS 상에서 만나든 블로그에서 만나든 그냥 내가 있는 삶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충분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동기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나의 끊임없는 어떤 뭔가 그걸 활력할 수 있는 활력소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모델링이 필요했어요. 저에게 모델링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확실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상상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모델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와 같으면 저는 극찬을 받은 게 이제 오은영 박사님 같다. 뭐 이런 극찬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모델링은 오은영 박사지만 뭐 거기에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제 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 모임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임이고 싶다라는 꿈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요. 40대인 줄 알았어요. 너무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선배님처럼 그게 있어요. 전략 중에 하나가 오늘만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오은영 박사님 이상의 어떤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1대1로 이제 이렇게 상담해 주실 때 보면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다 하게 만드는 뭔가 마력이 있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선민 선배님 나눠주실 수 있나요? 네. 앞에서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공감이 가고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들을 말씀들을 해주셔서 중복도 또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도 인생 후반전이잖아요. 인생이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우리가 이제 거의 100세가 웬만하면 다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나이로 여기는 때니까 지금도 사실 뭐 더 나이 많으신 분에 비하면 저도 젊은 그거고, 그래서 당연하죠. 인생 전반전은 되게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뭐 연기라 그러면 그렇게 연기를 했고, 인생 후반전은 그러니까 세운독이 이제 분수령이 좀 되기도 하는데, 그때 세운독하고 또 그러면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하나 이런 생각으로 세운독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좀 이렇게 그 목적 의식도 좀 생기고 좀 하루하루 이렇게 그 세운독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루가 중요한 거 정말 느껴요. 그게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게 이제 내 몸에 장착이 되면 인생이 바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아유 내가 요걸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더 빨리 했으면 이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더 늦었을 때 만나는 것보다 지금 저한테는 적기였구나. 그리고 이제 세운독 선배님들 이런 40대 또 그런 또 김선희 선배님 같은 경우는 30대 거기도 40대 정확하게 제가 나이는 근데 하여튼 예, 거기도 일찍 이렇게 만난 선배들 보고
아, 정말 현명하다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반전은 제가 주인공이 돼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잘 연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회 없는 아 이렇게 할 걸 그런 말을 안 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마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저도 행복해야 되지만 또 제가 갖고 있는 경험했던 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거기에 조금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할까 그거를 모색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그 선배님 이제 세운도 같이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시고 그런 어떤 발자취를 남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뵐 때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저 나이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 보면서 엄청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그 자체만으로도 타자 공원의 삶을 살고 계시다고 충분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들은 진심이에요. 더 멋있게 잘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보고 배웠으니까 더 잘하겠죠.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네. 문장 하나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책에는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뭐 다 이렇게 앞에 있네요. 마음속에 네. 한 문장들이 있으실 텐데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신 것 같고 해서 맨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이 책에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빛 속에 있다. 빛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둠 속에서도 살아봤었고 지금 이제 빛 속으로 나오는 중이고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중인데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지금처럼 이런 어떤 독서 모임도 그렇고 뭔가 제가 주도하는 삶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인생의 분수령이 됐던 부분이 이제 세운독을 하면서 이제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나눔 받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빛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더불어서 이제 마음 톡톡 나비도 그렇고 저희 별아나비도 그렇고 이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진짜 같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눈다는 게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뭐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 혈연으로 묶이고 물론 결혼이라는 걸로 묶였다는 건 그렇고 이루어진 어떤 집단인데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이든 와이프든. 근데 이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1시간이 1분 같기도 하고 뭐 시간 개념이 카이로스적 시간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매일매일 챌린지 이제 쓰는 게 있는데 1순위는 항상 이제 저희 세운독 뭐 마음톡통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 가장 감사한 부분이고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내가 몰랐던 인생들을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여러모로 좀 많이 미흡했는데 선배님들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빛났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질문하지 마시고. 멋있었어요. 와, 감사해요. 최고의 찬사신데요. 오늘 그러니까, 학주 선배님 배부르시겠다. 그러니까 뭐 밥은 먹어야겠지만 하여튼 선배님들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드려요. 선배님. 네.
그러니까 또 제가 준비 많이 하셨네. 준비 별로 안 했는데 보시면 되게 허접해요. 아니, 등장하실 때 추리닝 딱 갖춰 입으시고 자크 여기 목에 딱 세우시고 이거 오늘 저는 박 세우셨어. 왜 이렇게 옷을 웃음이 입으려고 날까요? 촬영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현빈. 아, 현빈. 어디서 팬이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저희 뒤에 있는 사진 안 해바라기 선배님 있어서. 얘기하니까 빵 터졌어. 사진 안 그러게요. 찍나요? 오늘 태연독의 멋지네요. 현빈이십니다. 비주얼도. 사진 포스팅하게요. 어떻게 찍어요, 이거? 사진 이제 스크린샷. 어떻게 찍어요? 해바라기도 돋보이고. 아, 스크린샷? 네. 네. 한 번만 찍어요. 이거 스크린샷 누를 때 컨트롤 누르고 눌러요? 윈도우 키. 윈도우 키 누르고? 네네. 아, 지금 찍었는데 다시 찍을게요. 아, 책 들고 저는 못 찍어야 건너뛰는 되나? 사이. 하나 둘 셋 하고 찍으세요. 예, 그럴게요. 하나, 둘, 셋. 됐나요? 아, 잘못 눌렀어요. 어쩐지 화면이 깜빡 안 하네. 네, 다시 할게요. 네, 이번엔 진짜로. 하나, 둘, 셋. 하트도 한번 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아, 유머러스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원래 되게 진짜 무의 건조한 사람이었는데 선배님들 만나서 되게 마음이 야들야들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술 먹을 때만 사람도 웃겼거든요. 이제 몇 년씩에도 웃길 수 있는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술 먹을 때 정말 웃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선배님 독서 모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지금 하는 일도 바빠서 오콤의 면도날로 이제 잘라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네요. 선배님도 네. 같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함께하는 게 정말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막 이렇게 충전되는 느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그 느낌이지만. 독서 모임 하실 때 이렇게 그 문구를 이렇게 우울하신가요? 우울증을 날립니다. 우울증을 그래, 안 돼. 극복할 수 있는 독서 모임. 제가 선배님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우울하신 분들 오면 저도 우울해질 거예요. 아, 저 되게 좀 귀가 얇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저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진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맞아요. 귀도 얇고 영향을 좀 받죠. 그래요. 영향 많이 받아요, 저는 진짜. 그래서 막 흰색인데 검은색으로 하면 또 믿고 막 그래요. 되게 그래요, 좀 가벼워요, 좀. 오늘도 너무 배꼽 빠지게 하시네. 많이 웃었어요. 예상은 선배님 했지만. 때문에. 아유. 그래서 선배님들 같이 좋으신 분들을 만나야 돼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 만난 적이 없어서 되게 다행이에요. 인복이 되게 있나 봐요, 진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 너무 좋네요. 쌀랑하긴 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는 이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준비하신다고. 그 수고 많으셨어요. 마운트 콩나비 그 운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한 분씩 한 아, 또 분씩. 왜 그러세요? 아니 선배님 그 하시던데. 개인만의 그 독특한 매력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저는 뭐 그동안 너무 그거는 무겁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다음에. 선배님들 덕분이에요. 그 독서모임 안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유쾌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학 선배님 그러니까요. 종종 시켜야 되겠어. 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막 소심해지거든요. 근데 너무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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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